자, 이 부분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볼 때 앤디 버넘이 조기 총선을 전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동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조기 총선을 준비 중이라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그런 상황에서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마이클 히버, 제 서브스택에 쓴 내용입니다. 기사 링크는 아래에 올려두겠습니다. 꼭 가서 읽어보시고 이 영상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기 총선 가능성에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최근에 했던 연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올해 10월 말이나 11월에 예정된 가을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버넘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 것은 엄청난 지출 공세와 온갖 값비싼 정책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재원 조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동당 정부가 인기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만한 발표들을 쏟아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말이죠. 분명히 그 예산안에는 엄청난 세금 인상과 각종 인상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을 종식시키기 위한 3억 1,400만 파운드 투자, 에너지요금 절감을 위한 8억 5천만 파운드 계획, 버스요금 상한제 연간 3억 파운드 등입니다. 게다가 펍, 클럽, 라이브 음악 공연장에 대한 사업세 20% 인하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이 4일째이고 저는 재무부 차관으로서 당연히 수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금 마련 방법은 두 가지이며 내년 4월부터 1억 파운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금이 마련됐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곧 완전히 자금이 마련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추진할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에는 1억 파운드가 투입될 예정이에요. 이것은 올해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일부 지원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펍, 클럽, 라이브 음악 공연장에 대한 사업장 재산세 15% 인하가 있죠. 답변 초반엔 자금이 마련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곧 마련될 거라고 정정하신 거군요. 하지만 완전히 자금이 마련된다고 말하는 건 다소 의미 없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쯤이면 돈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약간의 간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리 진행되어서 이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는 아마도 엄청난 세금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일련의 발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업장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에나 시행될 예정이고 버스요금 상한제는 2027년에 시행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10월부터 4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치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앞당겨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기자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데녹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토리당이 총선에 나서겠다고 확실히 약속하는데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케미 바데녹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Chris Hoff, GB News. 네, 케미 바데녹 집권하게 되면 당을 위해 내세울 훌륭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선거 원하세요? 아니면 준비 안 되셨나요? 크리스, 저는 항상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야당 대표니까요. 우리는 항상 선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보수당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뿐이에요. 우리는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낮출지 실제로 설명한 유일한 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선거 준비는 그중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정부를 맡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전단지를 돌릴 준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선거에 대한 계획도 있고 만약 앤디 버넘이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정부를 위한 계획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가 노동당 공약을 어기고 국방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선거를 해야 해요. 존 힐리는 노동당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사임했어요. 만약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존 힐리가 다시 사임할 거라고 예상해요. 그는 재무장관이니 자금을 마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즉시 총선을 해야 해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정책들에 더해 지방정부 재편성도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의회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거의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통보받은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비용은 최대 15파운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소 7억 1,800만 파운드에서 최대 15억 파운드까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들이 이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지방정부 개편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조기 총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방정부 개편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시장면, 전국적인 지방정부 개편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거가 취소되는 것을 목격했고 노동당 정부는 조언을 무시했으며 국민들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위임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치명적인 인기 없는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우스엔드와 에섹스 주민들에게 지방정부 개편을 정말 원하는지 물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본 공청회들은 모델 선택만을 제공했을 뿐 지방정부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선택지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별로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안된 모델은 대중 지지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유겁 여론조사에 따르면 A6 주민들의 56%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5개 지방의회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은 24%에 불과합니다. 여기 사우스엔드에서 이 계획에 반대한 유일한 정당은 리폼 UK이며 이 정당은 도시 전역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노동당이 4위를 했지만 아직 경각심을 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보수당은 갈팡질팡하며 오늘은 지방정부 개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에식스의 보수당 의원들과 에식스 카운티 의회의 보수당 의원들은 모두 이를 막기 위한 국민 투표가 그들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에식스 전역에서 시의회들이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바질던 시의회는 서로과의 합병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할로우 시의회는 자신들의 시의회가 폐지되는 것에 반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록 시의회는 정부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당이 장악한 에식스 카운티 시의회는 특히 제안된 사우스 이스트 에식스 시의회와 관련하여 LGR에 대해 사법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로치퍼드시 의회 의원들은 방금 사법심사를 지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이 일을 인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들은 A6 내 의회들의 가장 재정적으로 유리한 선택지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국무장관이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선호하는 5개 시의회 방안은 세금 기반, 서비스 수요, 서비스 제공 능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겪는 시의회들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입찰에서 제시된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5개 시의회 제안의 투자 회수 기간도 불분명했으며 해당 수치가 지역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관계자들은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부의 관계자들 모두 5개 단일자치단체의 제안과 그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의회의 리더인 피터 해리스는 최악의 재정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취약한 성인과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의회가 증거를 검토하고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행정부가 이런 정보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우스엔드 시민들에게 LGR을 실제로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LGR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면 리폼 UK는 대중의 지지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경고를 받았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시행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